안녕하세요. 이번 학습에서는 서양 미술품의 시대별 경향 및 특징을 살펴보며 대표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 서양 미술의 흐름에 따른 미술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선사와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인상주의 작품들을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예술은 단순한 감상용이 아닌 풍요와 건성을 기원하기 위한 의미로 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 작품들은 주술적 목적의 조각이나 동굴 벽화 등이 전해집니다. 기원전 28,000년에서 25,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작품은 오스트리아에서 출토된 11cm 크기의 조각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여성 조각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발견된 조각들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과장해 묘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선사시대의 벽화는 대부분 동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사냥과 채집이 이루어졌다는 당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도르도뉴 지역의 라스코 지하동굴에 있는 황소의 전당 작품은 황소, 말, 사슴 등 수백 점의 동물 그림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굴 벽면에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술은 인간보다는 동물을 주제로 많이 그렸으며 그림 속의 동물들은 시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미술은 초기 문명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미술, 서양 미술의 근간인 그리스, 로마 미술을 말합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미술은 조각과 건축이 대부분이며 그중 조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는 내세관과 파라오 중심의 권력 구조가 문화와 예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집트 미술은 영웅 불멸, 절대 왕권, 태양 숭배를 바탕으로 한 신전, 조각, 피라미드 및 부장 유물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은 고대 이집트 제19조 왕조 람세스 2세가 카데시 전투 승리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설한 석굴 사원입니다. 신전 앞 아부신벨의 조각은 좌우 대칭이 뚜렷하고 반듯한 모양으로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며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뜻은 그리스어로 강의 사이라는 의미이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며 석재가 드문 환경으로 작은 조각품들이 많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함무라비 벽전에는 태양신과 함무라비 왕, 저울과 신성한 권력을 상징하는 호를 들고 있는 모습이 구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미술의 인물상은 개별 인물의 개성적 특징보다 지위와 업적에 따라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미술은 인간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현실을 담아내고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표현했습니다. 인체의 황금 비례가 강조되었으며 균형과 조화, 비례와 질서 등을 나타내며 동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1820년 밀로스 섬의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된 대리석 비너스 상으로 고대 그리스 조각 양식과 헬레니즘 조각 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걸작입니다. 팔등신 구조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두 팔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쪽 팔에 무게 중심을 두고 다른 쪽 팔에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굴곡이 생기는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취해 안정된 동세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미술은 그리스의 조각가들과 화가, 지식인들의 영향으로 그리스 미술의 인간 중심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미술을 특징으로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콘스탄틴 1세의 흉상으로 로마 시대 미술은 입상뿐만 아니라 흉상 조각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황제, 정치인, 장군들을 주제로 제작되었으며 그리스 미술과 비교해
인물이 가진 특징을 부각하여 묘사하거나 영웅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조각이 발달했습니다. 중세 시기는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중세 시대 기독교의 시작과 확산은 조화, 균형, 비례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고대 미술 양식이 기독교 교리 전달 목적으로 미술이 수단화되었습니다. 종교의 영향으로 성당을 중심으로 한 건축 양식이 발달하였으며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의 건축 양식을 통해 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잔틴 건축은 동과 화려한 색채의 모자이크,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형태인 그리스 십자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 성당은 다중 동형의 건축물로 대표적인 비잔틴 건축 양식입니다. 중앙 부분에 거대한 돔 둘레에는 40개의 창문이 있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 장식이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석재 구조의 두꺼운 벽과 둥근 아치, 작은 창문, 튼튼한 기둥, 궁룡과 내부는 두꺼운 벽으로 창문이 작아서 빛이 잘 들지 않는 구조로 어둡지만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피사 대성당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외관은 다채로운 대리석을 사용하여 색채의 변화를 나타냈고 정면에는 장식적 목적으로 아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고딕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인 높은 철탑과 뾰족한 첨두형 아치는 신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중세 사람들의 신앙심을 잘 나타냅니다. 이 시기 늑골 공룡의 등장으로 창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었고 그 창에 장식을 더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로는 프랑스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습니다. 고딕 건축 양식의 특징인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샤르트르 대성당은 중세의 스테인드 글라스 중에서 손상되지 않고 가장 잘 보존된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의미는 재생을 뜻하는 단어로 14에서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그리스, 로마 문예의 부흥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전 중세 시기의 신중심의 미술에서 인간 중심의 미술로 변화하여 자연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과 정확한 인체 묘사를 위해 인간을 해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해부학, 원근법, 유화 등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회화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지위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유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작품들을 더 섬세하고 완성도 높게 표현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3대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의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부인 엘리사베타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모나리자 작품은 색과 형체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여 화면에서 원근감과 공간감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은 얼굴의 비율, 코와 눈썹, 턱과 코 등 황금 비율을 적용해 작품에서 안정감과 균형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 시인으로 활동한 천재 예술가입니다. 대표적인 천지창조는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세계 최대의 천장화입니다. 1508년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명을 받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린 천장화로 창세기 9개 장면이 프레스코화로 그려졌습니다. 라파엘로 산치오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로 대표작 아테네 학당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요청으로 바티칸 궁전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입니다. 아테네 학당은 4개의 방 중 서명의 방의 4벽면에 그려진 그림이 하나로 라파엘로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루티와 함께 3대 거장이라는 최고의 명성을 준 걸작입니다. 바로크 미술은 유럽의 절대 왕권을 배경으로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중엽에 걸쳐 유럽에서 유행한 예술 양식입니다. 바로크라는 용어는 포르투갈어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으로 고전 미술의 관점에서 파격적인 예술 양식이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르네상스 미술에서 중요시하는 균형과 조화가 바로크 미술로 넘어오면서 과장된 모습과 복잡한 구성으로 나타납니다. 바로크 미술은 대각선의 구도, 강렬한 색채, 극적인 명암 대비, 빛과 감정 표현 등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는 종교와 초상화, 고전, 왕실 그림 등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복잡한 구성과 다양한 색채를 사용했습니다. 시몬과 페로 작품은 로마에서 아사형에 처한 아버지 시몬을 살리기 위한 페로 일화를 그린 작품으로 루벤스의 명암 대비와 행동감 넘치는 인물 묘사가 특징입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역사, 종교와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던 루벤스는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렘브란트 반 레인의 대표작인 야경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네덜란드의 시민 민병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빛과 명암의 대가로 불린 렘브란트는 이 작품에서 감과 인물의 상황을 명암의 대비와 빛의 효과를 통해 효과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로코코 시대는 귀족 중심이 발달한 시기로 바로크 시기와 비교해 풍성한 색채와 경쾌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코코 미술은 화려한 귀족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밝은 색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레이스, 장식, 사람들의 표정 등을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로코코 미술의 대표 작가인 장 아투안 와토의 카테라 섬의 순례와 프랑스와 부셰의 퐁파두르 후작부인 작품에서 장식적이며 가볍고 밝은 화려한 로코코 회화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고전주의는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동으로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미술 경향이며 그리스, 로마 미술을 모범으로 삼아 엄격하고 균형 잡힌 구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주로 고전의 영웅담이나 전쟁 일화를 다루며 고고학적으로 정확성을 추구하고 계몽주의적 합리화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프랑스의 자크 루이 다비드는 정치, 역사를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으며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처음으로 왕의 주문을 받아 제작한 작품으로 빛과 어둠을 구성하여 영웅 양식을 구현했습니다. 신고전주의 작가인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다비드의 제자로 인체 비례를 맞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대표작인 그랑 오달리스크는 붓자국이 하나도 없고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윤곽선의 강조,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잘 담아냈습니다.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게 된 낭만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 현실을 초월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낭만주의 회화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경향으로 형태보다는 색채를 중요시 여기며 현실을 초월한 상상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낭만주의의 대표 작가인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작품은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에 반항하는 주제로 강한 명암의 대조와 인물들의 동적인 구도, 강한 필치 등 낭만주의 회화의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다른 대표작인 외젠 드라크로아의 키오스 섬의 학살은 투르크인들의 대량 학살당한 사건을 그린 작품으로 강한 명암 대비와 분놀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상주의 미술은 빛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여 화폭에 그렸습니다. 인상주의의 등장과 발전에는 큐브형 그림 물감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큐브형 물감을 사용하게 되자 작가들이 작품을 아뜰리에가 아닌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며 빛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해서 화폭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여성 인물화를 많이 그렸으며 피아노 치는 소녀들은 인상주의 특징인 사물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짧은 붓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카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인 250여 점의 수련 시리즈는 같은 소재를 주제로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 여러 점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작품은 동시대 생활상과 원근법을 무시하고 배경에 극적인 명암 대비를 사용해 인물을 부각했습니다. 꾸기 인상주의는 인상주의에 작가만의 기법을 추가해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은 잘 익은 황금빛 밀밭에 사이프러스 나무와 구름을 반 고흐 특유의 붓터치와 질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베 마리아는 폴 고갱의 작품으로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과 단순화된 형태, 굵은 윤곽선으로 표현한 종교적인 주제의 그림입니다. 폴 세잔 정물화의 사과는 하나의 시점이 아닌 여러 관점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묘사했습니다. 서양 미술의 선사시대부터 인상주의까지의 시대별 대표 미술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술의 역사를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감상, 분석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심도 있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술 시장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카이 자격증 과정 미술품 조사 분석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2강에서는 시간 순삭, 동양미술 고대부터 풍나라까지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